이혼 소송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실 때가 있어요.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아직 이혼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이 상속인이 다 되는 거고, 술 문제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해서 실제로 술 문제 정말 크고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알코올 중독 그 남편분도 문제는 문제였지만 그걸 다 받아주는 아내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유책 사유라고 당연히 보지는 않고요.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종교 활동에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가정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과한 종교 활동인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교회에 가는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거의 주 7일 이렇게 매일매일 가는 루틴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면 조금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기에는 좀 과한 종교 활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아내분이 이제 본인의 유책 사유가 없다라고 하시려면 그 종교 활동의 그 정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남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도 그래서 술을 좀 줄이고 그러시면 좀 될 것 같은 부부였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그 정도의 좀 심각한 중독인 것 같아가지고. 그 서장훈 씨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서장훈 씨가 그러다 죽는다. 네. 근데 보면서 그 이혼 소송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실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고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이제 당사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사망했으니까 이혼하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미 이혼할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은 안 되고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내 재산을 상속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시다가 건강 안 좋아지셔서 소송 종결되면 어떡하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경찰 출동 기록으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제 입원되면 강제 입재원 확인서 사실증명 같은 걸 떼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고,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체크카드로 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술집이 다달이 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진료 기록만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독에 이를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학적인 소견일 테니까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성인인 이상 본인의 이제 음주 그리고 뭐 폭력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유발을 했다라는 거는 법원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 특히 가정폭력 사례에서 가끔 남편분들이 그런 위험한 주장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때리긴 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막 나를 분노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 때리고 배겨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장이고 용납도 안 되죠. 내가 술을 마시게 된 인과관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그걸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입증을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고. 내가 술을 마신 건 아내가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법원에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면 불리한 주장이지 해서는 안 될 주장이 아닐까. 너무 과한 요구 또는 부부관계를 아예 완전히 거절하는 거, 양쪽이 모두가 뭐 이혼 사유로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서 성적인 부부관계 과한 요구가 단독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조금 드물고, 대부분 약간 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또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남편이 집안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하면서 플러스로 성적인 부분도 다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하란 대로 하게끔 요구하는 게 좀 과해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받고, 그게 이제 당연히 이혼 사유로서 주장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성적 요구를 넘어서 배우자가 원치 않는 그런 성관계를 하는 것도 요즘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도 관련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봤었어요. 오늘은 이혼 속력 캠프 조정부부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이혼 조정 결과가 딱히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원만하게 회복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좀 좋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뒤 영상 보고 다시 리뷰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다음 화 보고 나면 또 반전 나오고 이러니까. 그 리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우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도 한 편만 보고 그 다음 네, 편 아직 맞습니다. 나오기 전이어서 다음 그랬어요. 편을 다음 편을 보기 전이었는데 어쩔 수 확실히 없어. 양측의 증거를 모두 다 지켜보고 드러났을 때는 좀 더 주장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었습니다.